이제 그 뒤로 가서 그죠? 53번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 했잖아, 그죠? 세율하고 그 53번 부분은 요겁니다. 중과세 부분 요거. 세금을 이제 중과한다, 그죠? 중과세 부분 하고 요거 이제 특별한 경우, 그죠? 요 부분. 사치성 재산 별골 오선주는 표준의 8% 플러스 공장 신정서는 표준의 4%, 그죠? 요거는 이제 표준 안에서 2% 특별한 경우, 그죠? 2%짜는 요거다, 그죠? 요거. 광의 임목, 골권 종속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53번. 취득세 표준세율에, 그죠?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거.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 2%. 2%의 4배, 그럼 몇 프로? 8%잖아. 그죠? 8%. 표준에다가 8%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그럼 8%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죠? 사치성 재산 아닌 거,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그죠? 별골 오선주 아닌 거 찾아보면 되죠. 1번 별장, 2번 고급 선박, 예, 2번이 고급 선박이죠, 그죠? 3억 초과하는 비용모형성 고급 선박, 그건 3번은 같은 거고, 고급 오락장,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5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 이건 고급주택이잖아, 그죠? 고급주택, 그 부속 토지다, 그죠? 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급주택도 사치성 재산인데 공동주택은 뭐 되죠? 제외.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네, 그죠? 공동주택은 제외. 그게 잘못됐다, 그죠? 틀린 것. 다음에 54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 요거, 그죠? 요걸 뭐라 하죠? 우리는 별장. 두 번째가 이제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이네, 그죠? 고급주택이라는 거는 규모. 단독인 경우에 요 건물 면적이 얼마죠? 요거 얼마? 예, 100평, 요거는 200평이잖아. 100평은 얼마죠? 331제곱미터 초과. 대지는 얼마? 662 초과. 건물의 가액은 얼마죠? 9천만 원.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얼마? 6억 초과. 여기 고급주택이라고, 그죠?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복층구조다, 그죠? 플러스 6억. 요거는 단층, 요거는 복층, 그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2번. 틀린 것 그랬죠, 그죠? 1번. 항구의 대지 면적, 대지는 얼마라 그랬죠? 662. 틀렸네. 그죠? 대지는 662, 건물이 331인데 틀렸다, 그죠? 2번 X. 틀린 답. 3번은 골프장 내용이네, 그죠? 해원제 골프장 부동산이다. 성계취득은 제외하고, 고급 선박은 3억 초과, 비업무용 선박을 말하고, 5번은 고급 오락장이다, 그죠? 카지노. 그럼 이게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고급장,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죠? 하나 더 55번도 보세요. 55번, 56번 둘 다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55번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자, 보면서 보세요. 1번 항구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맞네. 그죠? 시가 표준에 9천만 원, 6억 초과, 이거 고급주택 맞다, 그죠? 2번, 대지가 662, 건물 9천만 원, 6억 초과 맞네, 그죠? 3번, 에스컬레이터 있거나 풀장이 있으면 고급이 맞고, 4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거기 뒤에 있는 9천만 원이 없죠. 그죠? 엘리베이터 있고 6억 초과하면 고급주택이고 9천만 원 제외. 9천만 원 없다. 그죠? 예. 그럼 요거는 4번은 잘못됐네. 그죠? 엘리베이터가 있고 요 금액은 6억 초과. 건물 가액은 없죠. 그죠? 요게 6억 초과다. 5번은 공동주택은 245제곱미터 단층. 복층은 274. 그죠? 아래 하나 더 56번 고급주택이 아닌 거 1번 건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고 취득 당시에 그죠? 예. 시가 표준액이 6억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 에스컬레이터만 있으면 뭐죠? 고급주택. 1번은 고급주택이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터 있으니까. 면적은 규정이 안 되지만은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그죠? 2번. 항구의 건물의 대지는 800, 대지는 66이 넘었네. 800이다. 그죠? 시가 표준액은 1억 9천만 원 넘었고, 그 시가 표준액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인 단독주택이다. 그죠? 요 시가 표준액이 9억이면 6억 넘었죠. 예, 다시 보세요. 건물의 대지 면적은 800제곱미터 66이 넘었죠. 토지의 시가, 토지 시가 표준 그건 필요 없잖아. 그죠? 내가 잘못 봤네. 요게 9천만 원, 요게 1억이 아니고, 요 토지라 그랬네. 그죠? 주택이 아니고 토지는 필요 없다. 그죠? 요게 빠졌네. 취득 당시 시가, 요거는 들어가고, 요거 맞는데, 요게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예. 건물의 가격이 얼마가 넘어야 되죠? 9천만 원 초과. 2번은 조건이 안 들어간다. 그죠? 틀렸고. 3번은 전용 면적이 1층은 250이다. 1층이 250, 245 넘었네. 고급주택. 금액이 6억 넘었다. 그죠? 7억 고급주택. 건축물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다. 건물은 300이면은 300 안 들어간다. 그죠? 그 시가 표준액이 9억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6억이 넘었죠. 고급주택. 전용 면적이 250이다. 250 공동주택은 245 넘으면 뭐죠? 고급주택. 6억 초과는 고급주택이 다 들어간다. 그죠? 네, 다음에는 뒤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57번, 58번 나오는 거는 요 내용입니다. 수도권 공장 신정설 요 부분이네요. 그죠?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 보세요.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은 중과세한다. 요거 중과세한다. 요걸 중과세하되 그죠?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이나 기계 장비도 중과세한다. 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거. 공단지역은 제외하죠. 공단지역 우리 뭐라 하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공장 유치지역. 요런 지역은 제외해요. 그죠? 공장 중에서도 무슨 공장,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제외한다. 신설 규모는 얼마? 500이죠. 정설은 330 또는 몇 프로? 20%. 그죠? 이상. 요 공장 신정설하고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기계도 중과세. 그것도 하나 있죠. 그죠? 요 공장 신정설인데 수도권에 본점을 짓기 위해서 본점용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것도 중과세한다. 그죠? 요걸 우리가 묶어서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이다. 요런 경우가 이제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4% 중과세. 그죠? 여기 4% 중과세짜리. 그리고 하나 더. 그죠?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은 중과세다. 이걸 설립, 전입하면 중과세인데 만약에 설립, 전입을 했다. 5년 내에 취득하는 법인의 그 부동산을 취득, 이것도 중과세 한다. 그죠? 이 중과세 규정은
요거는 표준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3배. 그죠? 요래 중과세한다. 여기서 요 법인 나왔죠. 요 법인은 영리법인 중과세, 비영리도 중과세 한다. 단, 요 법인이 토시에 있을 법인 있죠. 도시형 법인, 요 도시형 법인은 중과세 안 하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되, 요 법인의 사원용 숙소 있죠. 기숙사. 요런 숙소로서 18평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요런 이하 규모, 요런 거는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요런 게 이제 법인 설립 전입이고, 요거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규정. 그죠? 요거다. 요런 내용, 요에 대한 문제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여기 조금 추가하는 게 뭐가 있죠? 공장을 우리가 이전하면은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중과세 안 하죠. 그죠?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하는데, 단,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면 뭐 하죠? 중과세 하고, 또 하나, 공장을 빌려서 하던 자가, 임차여 공장을 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로부터 2년 내에 이전하면 요거는 뭐 한다? 중과세 한다. 기억납니까? 요거는 중과세 대상이다. 그죠? 그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하고, 업종을 바꾸었다. 업종 변경도 중과세 안 합니다. 그죠?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만약에 성계 취득했다. 이것도 중과세 안 한다. 여기 대표적인 거. 그죠? 중과세 제외, 공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성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단, 서울 지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면 중과세. 빌려서 하던 자가 2년 내에 이전하면 이것도 중과세 한다. 그죠? 요런 규정. 예. 그럼 여기 이제 관련되는 거 문제 하나 보세요. 57번. 수도권의 법인 본점, 아니, 57번 밑에 요거네, 그죠? 법인 본점, 그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요거는 사업용 부동산, 요거는 사업용 부동산인데, 요거 취득이네, 그죠?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요 경우에 해당되겠다, 그죠? 요게 법인의 부동산 취득하고, 요거는 본점용 부동산 취득, 요게 약간 중복되는 의미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는 수도권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 법인이 설립 전입하고 나서 5년 내에 법인의 부동산 취득 경계입니다. 5년 내에 법인이 어떤 토지 건물을 취득한 경우다. 그죠? 요런 경우. 그러면 거기에 보면 57번 보세요. 이거는 법인의 본점이 나왔잖아. 그죠? 본점의 부동산 취득. 요거다 알고. 요거는, 표준에다가 4% 추징한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1번에 보면은 수도권 법인의 지점 분사무소 취득. 본점 부동산 취득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점은 제외. 2번에 본점 주사무용 사업용 부동산을 성계취득은 제외. 그죠? 중과세 안 한다. 성계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그랬습니다. 3번 법인의 본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대시설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그죠? 포함 안 한다. 잘못됐고.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 정축에 한하므로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거 신정축에 한합니다. 본점을 신축하거나 정축하기 위한 본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따라서 그 4번은 틀린 말이 없네요. 그죠? 5번에 보면은 영리법인만 중과세하며 비영리법인을 중과세한다. 이때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구분 없다. 다음 아래 58번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정설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했다. 2배. 그죠? 2%의 2배니까 4배다. 4%다. 그죠? 4% 적용한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것도 결국 공장 신정설입니다. 그죠? 요 경우에서 잘못된 1번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정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만
중과세할 과세물건에 해당한다. 자, 보세요. 요거는 공장의 건물과 토지뿐만 아니라 5년 내에 취득하는 뭐도 있죠. 차량과 기계가 빠졌잖아. 그죠? 그 1번이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만 한다 그랬잖아. 틀렸죠. 그죠? 거기에는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 기계도 있다. 2번 비도시 업종의 공장, 즉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맞고, 3번은 기존 공장의 모든 설비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요런 승계 취득하면은 중과세 안 한다. 그죠? 다음에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미 있던 공장을 1년 내에 다시 재축하는 경우 요거는 중과세 제외. 5번 수도권 안에서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한다. 그죠? 공장 이전은 중과세 제외.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 빌려서 하던 자가 그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뭐 한다 그랬죠? 중과세 한다. 요거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요래 여기 이제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입니다. 다음 가셔. 이제 이번에는 60번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60번 문제. 아래 부동산을 신축, 정축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이거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다. 그죠? 기업, 병원의 병실 이런 거는 중과세 안 하겠죠. 그죠? 제외, 이런 건 제외다. 그죠? 기업 니언은 제외. 그럼 기업 니언은 병원의 병실 이런 거는 제외. 그럼 기업 니언이 들어가면 틀린다. 그죠? 1번, 2번은 제외. 예. 다음 니언의 골프장은 중과세 해야죠. 그죠? 고급 주택도 중과세 해야 되겠죠. 예. 니언 디건 들어가야 되죠. 본점의 사무소용 주차타워 이것도 본점 시설물로 보니까 이것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백화점 영업장 이거는 제외.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골프장이나 고급 주택이나 본점용 전용 주차타워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점용 건물의 일부잖아. 그죠? 중과세 대상. 니언, 디걸, 리얼은 중과세 대상이다. 네, 다음에 뒤로 가서 자, 이번에는 거기에 가서 한번 보세요. 61번도 한번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율과 그 중과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죠? 그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의 100분의 400이라는 거는 4배잖아. 그죠? 2%의 4배니까 2%의 4배는 몇 프로? 8%. 그죠? 8% 중과세 하는 건 뭐죠? 사치성 재산. 그죠? 이건 사치성 재산 이야기네. 8% 중과세 된다. 몇 개고 물어봤네. 그죠? 첫 번째, 임직원이 사용하는 별장, 이거 사치성 재산. 그죠? 골프 회원권은 아니죠.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 골프 회원권은 제외.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 맞죠? 그죠? 예. 사치성 재산이고, 고급 오락장도 사치성 재산이다. 그죠? 예, 수도권의 법인, 요거는 수도권, 요거는 표준 플러스 4%짜리잖아. 그죠? 예, 4%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별장이라든가, 고급 주택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요거, 그죠? 예, 여기 바로 8%. 사치성 재산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 예, 8%짜리입니다. 3개. 예, 다음에 62번. 62번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거. 중과 기준세율은 2%잖아. 그죠? 그 표준에서 2% 뺀 거, 요거. 알겠죠? 요 취득세의 경우가 아닌 거 찾아보세요. 요거 아닌 거.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예, 요게 1세대 1주택으로서, 감면대상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상속으로 인한 거. 공유물 분할로 인한 거. 내장 요거. 분할 등기. 건축물의 이전 등기. 재산 분할.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는 얼마라 그랬죠? 2%. 그죠? 예. 개수는 여기 나옵니다. 예. 개수는 2%짜리. 개수로 만약에 면적이 증가됐다 하면은 몇죠? 2.8%죠. 그죠? 신증초로 보니까. 다음, 이번에는 63번. 63번은 중과 기준 세율만을 적용하는 거. 중과 기준 세율은 2%. 2%만을 적용하는 거는 요거. 그죠? 요거 2%짜리 요거잖아요. 요런 거. 그죠? 이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런 거다. 알겠죠?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2%짜리 기여.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이 면적이 증가했다. 면적이 증가하는 건 정축입니다. 정축은 원시시대가 얼마? 2.8% 해당하죠. 그죠? 기역은 제외, 2%짜리를 찾아야 되니까 기역은 안 들어갑니다. 기역은 제외. 니은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다. 지목 변경 2%짜리 맞죠? 그죠? 요게 2%짜리, 법인을 설립 후에 과점 주주가 되다. 여기 있네. 과점 주주, 요거 2%짜리,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 이거는 2.3%. 그죠? 그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겠다. 그죠? 2%짜리는 요거 들어가죠. 2%. 지목 변경과 과점 주주. 상속으로 농지 취득한 거는 2.3%. 그 다음에 65번. 취득세 세율 정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고급 주택이나 별장이나 고급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을 정축이나 개축이나 개수하면은 그 증가되는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정한다. 맞죠?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고 나서 5년 내에 그 부동산이 중과 대상이 됐다. 그죠? 5년 내에 중과 대상이 됐답니다. 5년 내라면은 요거는 처음부터 5년 만약에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 요거는 정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 한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100평이 넘어야 고급주택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80평짜리라 주택을 내가 살고 있다. 그죠? 있다가 이만큼 정축했습니다. 50평. 요거는 표준세율 일반 주택이 이게 이제 중과세 대상 됐다. 그죠? 고급주택. 표준세율이 중과 대상 되잖아. 고급주택 받겠다. 그죠? 요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한 요게 5년 내냐? 5년 후에 정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요걸 만약 우리가 5년 내에 정축했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고급주택이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고급주택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추징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났다. 요 부분만 중과세합니다. 정가분. 그 5년이 지났으면 정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한다. 그럼 그 문제도 보세요. 2번.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죠? 5년 내에 됐는데 그 정가 부분에 대해서 한다. 잘못됐잖아. 그죠? 5년 내라면 뭐죠? 처음부터 해서 추징합니다. 5년 후라면 뭐죠? 정가 부분만 하고. 예. 그 2번이 틀렸네요. 그죠? 다음 3번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 세율이 해당하면 높은 세율이다. 맞고.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나 고급 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사람 수에 관계없습니다. 예, 그 자체를 보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그죠? 시차를 두고 구분 취득한 경우에도 결국은 물건 보고 가서 하는 거잖아. 그죠? 사람이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억짜리입니다. 그죠? A와 B가 공유한다. A 재산 5억, B 5억 이래 보는 게 아니고 요 자체가 고급주택이면 요거는 고급주택으로 8% 추징해 버립니다. 알겠죠? 다음 5번. 이건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네. 그죠? 수도권 안에서 공장의 신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다르면은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건물주를 말하죠. 그죠? 예. 그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죠? 다음에 이번에는 66번. 66번 한번 보세요. 66번도 보니까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5년 내에 정축하여 고급주택, 방금 요 문제네, 그죠? 집을 내가 취득하고 나서 5년 내에, 5년 내라 그랬다, 그죠? 고급주택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추징,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중과세 한다는 말을 찾으면 되잖아, 그죠? 처음부터 한다는 게 쭉 되다 보면 처음부터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5번이겠네, 그죠? 전체 금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고 요거는 이미 세금 냈던 것은 공제해 줘야 되죠. 그죠? 기납부세액은 공제해 준다. 다음에 67번 하나 더 보고 갈게 보세요. 옳은 거. 이것도 기출 문제 같습니다. 6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취득가액이 100만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00만 아니고 얼마? 50만 원. 50만 원. 틀렸다. 그죠?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그 중에 뭐죠? 높은 세율. 틀렸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다. 유상은 사실상가액 연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틀린 말 없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게 2년 이상이면은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표한다. 그죠? 3번은 옳은 답. 4번에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사원 숙소용이잖아. 그죠? 여기 있잖아요. 요거 아까 그죠? 여기 아까 지워버렸습니까? 여기 아까 그죠? 숙소용 아파트로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중과세 뭐 한다? 제외했잖아요. 18평 이하는 제외. 중과세 안 합니다. 유상거래는 매매. 6억짜리다, 그죠? 주택을 취득하면 6억 이하가 1%잖아, 1%. 1%는 1000분의 10, 그죠? 20이 아니고 10입니다. 10, 예. 그래서, 맞는 거, 틀린 거, 옳은 거 물었네, 그죠? 3번. 69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시험에 우리가 이 중과세 부분에서는 자 정리해 드릴게 보세요. 아까 우리 여기 이제 표준세율이 있었잖아, 그죠? 세율에 이 세율이 들어오면 사실 좀 복잡습니다. 복잡한데 여기에 매매가 있었고 정려가 있었고 상속과 그래 보존이 있었죠, 그죠? 매매가 몇 프로죠? 4%, 정려 얼마? 3.5, 상속은 얼마? 2.8, 보존도 2.8이죠. 농지는 얼마? 3%, 비영리는 2.8, 요거 농지 얼마? 2.3, 공유물 분할 2.3. 요거 정확히 알아놓고, 요거 매년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예. 세율에서, 여기에 한 문제 나오네. 세율에서 주로 이게 나와요, 이거. 알겠죠? 요거. 요 안에 세부적인 걸 지금 우리가 방금 풀어봤는데,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면 69번처럼 한번 보세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세부적인 거는 잘 안 내고 이렇게 냅니다.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열거했다. 세율이 가장 낮은 거. 이 시험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표준 플러스 몇 프로? 8%. 수도권의 공장 신정서는 표준 플러스 4%. 틀린다. 가장 낮은 건 몇 번? 5번이잖아. 그죠? 예,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기 보면 아마 세부적으로 우리 지금 제가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그걸 뺄 수는 없잖아. 그죠? 풀어드렸지만, 여기 세부로 들어가면 좀 복잡습니다.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좀 들어가면은, 그죠?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인 사항 이런 거 좀 익히 놓고, 예.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는 뭐 매년 나오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 그죠? 이런 큰, 이게 있잖아요. 별골 오선주는 표준법 8%, 신정선은 표준 4%,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요거. 알겠죠? 요거.
요게 최근에 3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2011년에 개정되고 나서 한 6년 동안에 3번 나왔습니다. 요건 알아놔야 되죠. 특례세율. 알겠죠? 시작. 환매, 합병, 상속, 이자. 알았죠? 요거. 알겠죠? 세율에서는 요거 위주로 나왔다. 이게 전부 세율 규정이잖아. 그죠? 예, 세율에서는 요거 꼭 아시고, 알겠죠? 요거 좀 알아놓고, 요거. 요런 거는 큰 거, 요거. 8%, 4% 정도, 예, 알고, 그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는 그게 조금, 예, 참고로 보시고, 한 번 더 복습 한번 하세요. 70번 문제는 여기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네요. 70번. 그 70번이 뭐냐 하면은, 그거 한번 보세요. 지방세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물었죠. 그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상속을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는 말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죠. 근데 그거 조심하고 제일 위에 갈로해 보세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그렇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 위에 단서 조항이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가 이제 신고 납부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취득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알겠죠? 여기 문항수를 잘 생각하면서 하세요. 보세요. 나오면은 여기 과세 대상, 요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알겠고. 납세 의무자, 이것도 알겠죠? 그죠? 예, 원칙은 사회 취득한 자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승계 취득자, 조합원, 나머지는 주인.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과세 표준, 원칙은 뭐죠?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뭐보다 커야 된다? 시가 표준에. 이 신고가액이 낮아도 인정해주는 그걸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알겠죠? 예. 그게 뭐가 있다? 국수, 공판장법,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지자배. 그죠? 제배. 그 다음에 세율에서 아까 표준세율이 계속 나왔던 게 5년 동안에 이게 아까 표준세율, 매매는 4%, 정년은 3.5, 상속은 2.8, 보존은 2.8. 알겠죠? 예. 그럼 무슨 파트를 딱 보세요. 과세 대상 한 파트. 그죠? 그 다음 여기 납세, 납세 의무자.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과세 표준 한 파트. 세율 하나. 여기 오면 요거 취득 시기. 매매는 언제죠?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그죠? 여기 한 파트씩이잖아. 마지막 한 파트가 이제 신고 납부.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파트에서 4문제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과세 대상의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취득세, 신고 납부. 여기에서 4문제 나온다. 6파트 중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문제를 요래 딱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공부하기 편하잖아. 그죠? 과세 대상은, 저거구나. 그 문제 몇 문제고 풀어보시고, 납세 의무자, 아까 그 문제 나오는 거 있잖아. 유형이 요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과세 표준, 아까 세율도 받고, 그죠? 취득 시기, 신고 납부, 이제 마지막 요거.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 보세요.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세금 내죠? 60일. 60일 내에 세금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 이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다. 그죠? 요게 신고불성실이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불법은 몇 프로?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3%. 그죠? 그런데 우리가 60일이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법으로 정해놨잖아. 그죠? 60일에 세금 내세요. 그런데 요 날이 지나면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60일이 지나고 나서 몇 개월? 1개월. 그죠? 요 사이에 요게 법정 신고기한이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 납부하는 요 사이에, 그죠? 요 사이에 하면은 50% 면제해 주죠? 50% 감면해 준다. 뭐를 50% 감면해 주죠? 그렇죠. 요거. 알겠죠? 요걸 50% 감면.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알겠죠? 예. 요런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요거. 알았죠? 요거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그럼 요거 50% 감면되면 몇 프로? 10%. 10%. 요거 지나면 몇 프로? 20% 내야 되겠지. 그죠? 예. 요걸 반 해주겠다. 반.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인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은 요거 조심하세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입니다. 알겠죠? 6개월. 요런 월말 가는 게 두 군데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요거 하나는 뭐냐? 요겁니다. 우리 양도세 생각하세요. 5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5월 10일 날 집을 팔았으면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죠? 2달이잖아. 2달. 언제까지죠? 요 달 말로부터 2달이죠. 7월 말까지. 그죠? 그 문제가 양도 1로부터 2개월 하면 틀립니다. 양도 1로부터 2개월 하면 7월 9일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냥 항상 요거 조심하세요. 시험에 요거 2번 나왔습니다. 양도 1이 아니고 양도 1이 뭐죠? 월말로부터 2개월. 알았죠? 2개월 예정신고다. 하나가 요게 바뀌었습니다. 2014년에 요게 원래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인데 요게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상속의 월말로부터. 요게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월말로. 그리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몇 개월? 9개월이죠. 그 9개월 하는 거, 요거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가? 상속인.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한 문 정도 들어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예. 우리 이제, 이래 있잖아. 그죠? 이래 상속인, 그죠? 이 사람이 상속인이죠. 이 상속인 중에서 누구 한 사람 이상이 아들이든 딸이든 모친이든, 그죠? 요즘 요 상속인 중에서 누구 한 사람 이상이 외국에 있으면은 몇 개월? 9개월입니다. 알겠죠? 그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6개월과 9개월이 있다. 요게 신고 납부. 다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다. 그죠? 상속은 6개월,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가산세 50% 감면 규정이 있다. 그죠? 요 신고 납부는 물론 어디다 한다?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물세라 합니다. 그죠? 취득세는 물세다. 요게 원칙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외 규정이 특별한 경우 두 가지 있다. 그죠? 하나는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로 바뀌거나, 또는 비과세 대상이 뭐로 바뀐다? 과세 대상. 이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금 내세요. 알겠죠? 30일 안 내면 뭐가 된다? 가산세. 요거는 그 취득세는 원칙은 60일인데 요런 특별한 경우는 30일입니다. 그죠? 30일이고 또 하나 있다. 그죠? 요게 뭐냐? 내가 집을 하나 샀다. 상가금을 하나 샀다. 땅을 샀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했으면 세금 내야 되는데 이 취득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몇 프로? 80%.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중가산세. 그죠? 중가산세란다.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80%입니다. 신고 안 했다는 거는 결국 납부도 안 했겠죠? 물론 등기도 안 했겠다. 그죠? 안 하고 팔았다 80%입니다. 80%. 자,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면 80%잖아. 그죠? 그런데
취득을 했는데 신고 안 하고 팔았는데 80% 가산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제외되는 경우. 언제죠? 예? 그렇죠.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 또 종류 변경한 경우 또 하나 과점주주. 요 경우는 중과산세 80% 제외입니다. 알겠죠? 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80% 가산세 안 한다. 알았죠? 예.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하나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다음 단계는 반드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항상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나 양도세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죠? 가산세가 부과되면 근거자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기 발부됩니다. 고지서가.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은 무슨 징수? 보통징수. 알겠죠? 그죠? 보통징수다. 보통징수. 그 보통징수라는 게 간 보세요. 고지서에 보면은 반드시 이래 나옵니다. 납기내와 납기후가 있죠? 이래 나오잖아. 그죠? 납기내가 10만 원이면 납기후는 얼마? 10만 3천 원입니다. 요거 3 붙어 있잖아요. 요걸 뭐라 한다? 가산금. 그래서 원칙은 자진 신고 납부지만은 가산세가 부과되지만은 이때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안 했을 때 고지서 발부되니까 요게 가산금이 본다 이 말입니다. 아까 왜 1번 문제가 있었잖아. 그죠? 그게 예외에 여기 이제 가산금 말을 적어 놨더라고. 근데 아무튼 요거다. 그죠? 보통 징수다. 예, 요게 신고 납부. 신고 납부에는 요거만 알면은 여기 또 나오면 한 문제. 여기 이제 파트, 6파트다.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취득 시기, 신고 납부. 알겠죠? 요 6파트에서 4문제. 이 4문제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6파트에 4문제 나오면 적은 거 아니잖아. 그죠? 6파트에 4문제 나온다면은, 그죠? 공부하기 쉽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한 30파트 하면 몰라도 6파트인데 6파트에 4문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좀 편하잖아. 근데 지금 문제집만 가지고는 잘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왜 기본서라든지, 그죠? 안 그러면 그 요약집 있잖아. 그죠? 예, 요런 거 좀 참고를 해서 이게 편하면 이거 보고 요게 편하면 이거 보면 됩니다. 내 편한 대로 어느 걸 보나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요걸 보면서 좀 보충해 가면서 정리를 하세요. 알겠죠? 과세 대상 부분,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알겠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신고 납부 부분.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아, 요거 중가산세가 되는 일반 요거 한다. 요거. 그냥 가산세. 이거는 80% 안 하고 요거는 이제 신고 안 해서 무신고, 과소 이렇게 납부 요런 일반 가산세. 아시겠죠? 예, 71번. 그 71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니까. 예, 7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취득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정려로 인하여 취득했습니다. 정려는 계약일 맞죠? 그죠?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맞네. 맞잖아. 그죠? 신고 납부한다. 맞고. 2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맞죠? 3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 틀렸잖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그죠? 예. 두 군데 틀렸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세요.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 틀렸고, 또 어디 틀렸을까요? 이미 납부한 세금 빼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가산세도 빼주면 안 되죠. 가산세는 제외입니다. 그 옛날에 세금 낼 때 그때 늦게 내가지고 가산세 내는 그거는 공제 안 해주겠죠. 그건 제외되지. 그렇죠? 4번 재산관계 밖의 권리의 등기 이전에 관한 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세금 내야 된다. 맞고. 5번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 안 했다. 안 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72번 하나 더. 신고 납부 및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 주소지를 관하는. 틀렸죠? 물건 소재지. 그죠? 신고 납부는 물건 소재지라 합니다. 알겠죠? 물세. 틀렸다. 그리고 2번. 지방교육청에, 그죠? 예. 유상거래 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20% 지방교육세 부가세로 부과되고, 취득세 부가세는 10%의 농특세가 부과되고, 또 지방교육세도 부가세가 부과되고, 4번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그 4번 문제는 뭐냐 하면은,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수정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고, 아직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수정 신고. 내가 잘못 신고해가지고 변경 신고하는, 이거는 기한 후 신고, 이건 다르다. 그죠? 이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예, 수정 신고하는 것 말한다. 그 수정 신고, 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 그죠? 73번. 취득세 부가징수입니다. 틀린 거 1번. 지목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여기 있잖아. 지목 변경은 중과산세 제외. 그죠? 요거는 제외. 그 제외한다. 그 1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2번은 기한 후 신고 나왔네. 그죠? 예. 요거 50% 감면한다. 기한 후 신고. 그죠? 3번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그 면세점 규정이네. 그죠? 1년 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했다면 요거는 한목에 취득한 거, 한꺼번에 취득한 걸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면세점 적용은 만약에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인데 내가 오늘 50만 원 사고 면제 받았습니다. 그죠? 세금. 그 다음날 또 50만 원 사고 또 면제 받고 요래 받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 인접한 거 1년 내에 사는 거는 요거는 몽땅 산 걸로 보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4번.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이거 분납물납은 안 됩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5번은 참고로 보세요. 그 법인이 있죠. 그죠? 법인이 장부를 작성 보관 안 하면 가산세 10% 붙습니다. 10%. 요거고. 자, 이제 뒤로 한 넘겨보세요. 뭐 똑같은 문제니까. 76번 하나 볼까요? 76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한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신고 납부 안 하고 팔면은 80%입니다. 그죠? 80%가 부과되는데, 다음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린 거. 그 중과산세 적용하는 건 요거잖아. 그죠?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소제 요거 아닌 거 찾아보세요. 1번은 신고하고 팔았으니까 당연히 80% 안 되겠지 뭐. 그죠? 신고 안 하고 팔아야 되는데 신고했다 그랬으니까 1번은 제외. 3번은 과점주주, 그죠? 예, 중과세세 제외. 4번은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필요하지 않는 건데, 그죠? 그건 등기할 필요 없잖아. 그죠? 이런 거. 그 예를 들면은 2번 같은 겁니다. 예. 근데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5번은 간주취득, 예, 간주취득이라는 거는 그게 나와요. 종류 변경 나왔네. 그죠? 요런 거는 요게 제외. 그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죠? 신고 안 하고 팔면은 80%인데 신고했다. 했으니까 요거 과산 안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요거
외에 골프 회원권을 내가 샀다가 신고 안 하고 팔았다. 이거는 80% 가산됩니다. 알겠죠? 제외되는 거 요거 외에는 없잖아. 그죠? 그 회원권, 거기 2번에 나왔는 회원권이죠. 그죠? 회원권은 중가산세 적용한다. 알겠죠? 적용 안 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만 제외. 2번은 적용한다. 알았죠? 적용한다. 다음 77번. 부가점수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몇 프로 붙죠? 80%. 틀렸네. 1번. 50%가 아니고 50짜리 아니고 80%다. 그죠? 그게 틀린 겁니다. 틀린 답이 1번. 2번은 등기할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고 3번은 참고입니다. 예. 그 시장 등기등록관서 등기소장이 시장 군수에게 그죠? 통보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죠? 5번은 아까 나왔죠. 그죠?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존 안 하면은 몇 프로? 10%.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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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저 위에 문제에서 말이 나와 있잖아. 그죠? 그 문제에서 가보면은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나 팔면은 80% 가산세를 중과세 하는데 아래는 잘못된 거. 예. 그렇네.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그 뒷말이 빠졌네. 그죠? 취득, 이용권을 취득 후에 매각했다 말이 나와야 정확하네. 그죠? 예, 매각 말이 없네. 그죠? 팔았다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걸 팔은 이건 문제 문항으로 봐서 그냥 팔은 걸로 봐야 되겠네. 그죠? 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이제 이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죠? 팔았는 게 아니네. 그죠? 예. 그 팔은 걸로 봅시다. 알겠죠? 예, 다음 78번. 취득세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먼저 하면은 사용일입니다. 알겠죠? 뭐든지 하여튼 허가받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사용하면 이날이 취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1번 표현은 틀렸다. 그죠? 사용을 먼저 하면은 사용일이고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최종 연부금 아니죠.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한 날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고 연부금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그죠? 지급일이죠. 그죠? 틀렸고 3번 법인 장부입니다. 법인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은 그 비용을 과표를 합니다. 알겠죠? 법인은 그 비용인데 그 아래 보면은 변경 전과 후에 차액 비용을 더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예. 비용. 그리고 4번은 법인 장부 또 나왔네. 그죠? 보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몇 프로? 10%.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서 갑의 명의로 등기하면은 갑의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죠? 납세의무자는 누구죠? 갑이다. 맞죠? 그죠? 갑 명의로 되니까 납세의무자 갑이다. 그죠? 예, 다음에 그 79번도 볼까요? 옳은 거. 1번은 요건 하나 그냥 기억해버리세요. 법인이 아닌 자, 이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뭐 수선을 했을 때 그게 법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법상 입증해야 될 그 장부 입증 금액은 90%입니다. 알겠죠? 90%. 80% 아니고 100분의 90입니다. 90. 알았죠?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자는 90%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됐다. 그죠? 증가됐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전체 부분이 아니고
정가 부분에 대해서 2.8% 예, 원시 지도 본다, 그죠? 그게 잘못됐죠, 그죠? 정가분만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취득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신고를 하고 나서 팔았다. 신고 안 하고 팔았을 때 중과산세. 신고를 한 후에 팔았으면 중과산세 적용 안 하죠? 맞네, 그죠? 3번은 맞고. 4번, 법인이 나왔습니다. 법인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 그랬죠. 입증되면 뭘 한다? 그 비용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시가 표준액 차액 아니죠. 비용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 법령이 정한 고급주택.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물을 하더라도 고급주택은 중과세 합니다. 알겠죠? 임시건물을 하더라도 고급주택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81번. 이 81번은 그 계산 부가세 문제인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예. 안 나오지만 그게 우리 잠깐 부가세니까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아무리 취득세 부가세는 약간 복잡습니다. 취득세는 요 표준에서 그죠? 다시. 취득세는 2%에 10%.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 부과되고 표준에서 요 2% 빼고 요게 몇 프로? 20. 요게 뭐죠? 지방교육세. 요게 부가세죠. 그죠? 예. 취득세는 무조건 2%에 2%입니다. 2%에 10%가 농특세고 그 전체 세율에서 요 2% 빼고 20%가 지방교육세. 알겠죠? 요게 부가세. 그 계산하는 거 아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 보세요. 이 을로부터 A주택에 대해서 매입했습니다. 그죠? 매입했고 그 기초로 하여 취득세 및 부가세 세액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거 보면은 갑의 A주택에 대한 매입세액은 신고 금액 자료가 1억이고 시가 표준액이 8천만 원. 그럼 1억이니까 그 1억이니까 그죠? 1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1억에 대한 세금. 예.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1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됩니다. 1억. 예. 1억. 1억짜리잖아. 그죠? 1억짜리는 세금이 얼마죠? 예? 1억짜리 세금이 얼마죠? 주택을 지금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유상거래 했다 그랬잖아. 그죠? 유상거래 하면은 주택을 우리가 매매로 치다 보면 얼마? 6억 이하는 1%잖아. 9억 이하는 2%, 9억 이하는 2%죠. 그죠? 9억을 초과하면 3%죠. 여기 지금 1억짜리니까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1%. 그죠? 1%. 1%가 세금이다. 1%면 얼마죠? 100만 원. 요게 취득세. 그죠? 취득세. 100만 원. 그럼 이제 부가세 해볼까요? 부가세. 보세요. 요 부가세를 붙일 때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시험에 이거 아직 이건 안 나오니까. 요 2%입니다. 요 2%에 10%잖아. 그죠? 요 2% 요거대로 1억에 2%면 200만 원이죠. 10%면 얼마죠? 20만 원이죠. 요게 뭐죠?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이렇게. 그 농특세가 20만 원 부과되고.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표준에서 2% 뺐잖아, 그죠? 원래 이게 표준이 4%잖아. 그 4%에서 2%면 2% 맞죠? 2% 빼면 2%잖아, 그죠? 요게 20%. 알겠죠? 그럼 1억에 2%면 200만 원이죠. 20%면 40만 원인데, 자, 여기서 요거는 그대로 이래 하는데, 요거는 원래 우리가 낼 게 4%잖아, 그죠? 4% 1% 내서 요거는 4분의 1만 합니다.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와 같이. 요 1%, 4% 중에 1%만 냈잖아. 4분의 1만. 그러면 여기에 2%면 200만 원에 20%면 40만 원이죠. 4분의 얼마죠? 10만 원. 요게 뭐냐? 지방교육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10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돼 있네. 그죠? 5번 같이. 이런 식으로. 요거는 농특세는 그대로 합니다. 4분의 1만 계산하고. 뭐 참고로 하세요. 부가세 2개 붙는다. 그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다. 자, 일단 이제 요래해서 우리가 취득세 부분에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과세 대상 부분. 그죠? 예, 요거 좀 정리하시면 되고, 그죠? 납세 의무자. 알겠죠? 그죠? 과세 표준 부분. 여섯 단계인데, 요걸 갖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항상 그 이론 부분을 갖다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문제 요렇게 정리해 나가고 뭐 요래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문제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죠? 문제는. 그러니 이걸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요걸 먼저 정리를 하고 후에 요걸 문제 좀 선별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접근하는 항상 요거 위주로 하지 마시고 요거 위주로 공부하고 요래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양도세 할 겁니다. 양도세는 6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뭐 세부 중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뭐 시간이 있으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 오셔도 되고, 예, 문제 안 보시고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세 할 겁니다. 예, 양도세에서 우리 정리할 거니까, 오늘은 요 취득세였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습니까?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